둘. 자, 이번 속임 동작은 몸으로 속임 동작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이번에는 앞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발을 주면서, 자, 줘보세요. 주면서 정말 발차기를 하는 것처럼 동작을 취한 다음에 상대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바로 맞받아서, 자, 내리세요. 들어올 때 바로 받아차기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대신, 자, 이걸 지금 계속 해보세요. 자, 하나. 자, 또 내려주고, 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 해보세요. 들었다가 놓으세요. 놓을 때 또 상대가 공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들고, 앞발을 들고 있을 때 하나,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넣고 이런 짧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죠. 이렇게. 하나,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짧게. 하나, 이렇게 짧게도 해주고 때로는, 자, 하나, 둘 들고 있다가 상대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이 그리고 또 멀어지면 안 되겠죠. 멀어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손으로 상대방이 손으로 앞발을 걷어내면서 공격할 때는 자기가 중심을 잡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위험합니다.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자기 발을 앞발을 자기 중심부터 짧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할 것인가 빨리 해줄 것인가.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해줄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들고 있을 것인가. 들고 있으면 상대가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바꿔.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몸으로 몸짓을 통해서 속임 동작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속임 동작에 잘 현혹되지 않고 동작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앞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동작을 크게 해서 상대를 현혹하는, 그러니까 상대의 허점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에서 살펴보았듯이 뒷발을 끌어서 작게 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자, 예를 들면 뒤차기로 공격을 한다. 일단은 밀어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오른발을 공격한다. 일단 방어를 해서 물론 오른발의 득점을 상대가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변화를 시켜준다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렀거나 아니면 공작을 바로 맞받아 치지 않았을 때는 속임 동작에 이은 발차기 공격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번 지금 상황에서 앞발을 주니까 상대방이 물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여러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앞발의 속임 동작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돌개차기로 이어지는 그런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앞발을 주는 거죠. 앞발을 줬죠. 돌아서 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바로 돌개차기로 실시할 수 있고요. 자, 앞발을 줬는데 이 사람이 물르지 않게 가끔 붙으려고 그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줬죠? 돌았는데 땅! 바로 때리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앞발을 이용해서 바로 때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땅!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선수 스스로 어떻게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발차기 동작으로 해서 아니면 주먹으로 아니면 스텝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선수들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먹은 주로 득점을 심판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은, 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을 하려면은 강하고 단일 동작으로 주먹 지르기를 했을 경우 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득점을 올리는 상황보다도 주먹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선수들은 주먹 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먹은 주로 뒷주먹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루음새 자세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지르는 뒷주먹 지르기가 있고, 상대의 앞발, 그러니까 뒷발을 공격했을 때 뒷주먹이고, 앞발을 공격했을 경우 앞주먹을 사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해서 다시 역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 지르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주먹을 뒤로 빼면서 주먹을 지르는 게 아니고, 주먹은 항상 자기 체중이 실리는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이 자기 몸으로부터 멀리 나가게 되면 팔로만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주먹에 자기 체중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강한 주먹을 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먹을 뒤로 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뒤손을 틀어주면서, 아니면 앞발 기저면을 더 낮게 해주면서 안전한 자세에서 힘을 실어서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죠. 상대의 공격을 보고. 자,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단 앞주먹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주면서 동시에 같이 질러주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자, 왼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자, 다음은 앞주먹인데요. 앞주먹은 앞발을 들면서 두 손을 자기의 몸통 공격을 방어하면서 앞주먹으로 주먹을 쥐게 되죠. 뒷주먹보다는 앞주먹은 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상대의 빠른 앞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다음 동작을 다 연결해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실점을 안 하면서 가볍게 앞주먹으로 상대를 질러주면서 다음 동작을 연결시켜서 득점을 얻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앞주먹은 그대로 앞발 들어주면서 옆으로 약간만 틀어줘야 되겠죠. 이 허리에 틀은 힘을 이용해서 같이 주먹 질러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주먹 지르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주먹 지르기. 발 바꿔. 자, 뒷주먹을 지르는 경우는 주먹을 주의할 점은 지르는 주먹을 뒤로 빼서 지르게 되면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은 다른 동작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대방 들어오는 공격을 앞손을 내려주면서, 앞에 있는 손을 내려주면서 이 기점을 넓혀준과 동시에 이 지르는 주먹이 몸과 함께 가서 질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먹에 체중이 실려야만이 강한 주먹이 될 수 있겠죠. 허리를 틀어줌과 동시에 같이 질러줘야 되겠죠. 허리는 틀어주지 않고 손만 가게 되면 손 힘으로만 지르게 되는 거니까 체중을 실어서 허리를 틀어준 다음에 가볍게 지르고 난 다음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르고 나서는 힘을 쭉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절대적으로 빼줘요. 자,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질러주는 겁니다. 다리를 틀어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리를 틀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먹 지르기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앞주먹 지르기. 자세 바꿔. 자, 앞주먹 지르기는 뒷주먹 지르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뒷주먹은 정확한 상대 공격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서 받아 지르는 동작으로서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앞주먹은 주로 상대 앞발 공격을 대비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상대 공격을 저지시켜서 다시 자기가 유리한 쪽의 위치를 점유한 다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러나게 되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러나게 되면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주먹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그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경기들을 보면은 사실 주먹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이 거의 드뭅니다. 주먹은 비록 주먹을 질러서 득점은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의 근력을 향상시켜서 상대의 공격을 밀어내거나 상대의 공격을 맞받아서 주먹 지르기로 응수를 해서 다음 동작을 연결시켜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앞주먹 같은 경우는, 자, 뒷발을 조금 전에 뒷주먹에서는 이용했지만 앞주먹은 앞발을 이용해야 됩니다. 상대의 공격을 앞발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와야 되죠. 앞을 약간 옆방향으로 앞발을 이동시키면서 이 손은 주먹 지를 손은 자기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가깝게 붙어서 약간 허리를 틀어주면서 같이 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황과 동시에 같이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두 선수의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주먹 지르기 기술을 보시겠습니다. 주먹 지르기 발 바꿔 주먹 지르기는 우선 강한 정신력,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주먹은 실제 상황에서,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어떤 상황에서도 맞받아쳐서 주먹을 지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사실 상대의 공격을부터 뒷발이 이 공격에 들어오는 상황이 있겠죠. 뒷발 돌려차기 했을 경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주먹을 받아차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뒷발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주먹을 받겠느냐, 이 발로 오른발로 차면 되지 왜 주먹을 받겠느냐라고 의문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긴박하게 발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오른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먹으로 받아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 발보다는 주먹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오는 걸 더 가깝게 이쪽 발에 멀리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주먹을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대방과 가깝게 서서 공격을 질러줘야 되겠죠. 가깝게 질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들어오고 자신은 약간 앞으로 가게 되면 근접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그대로 지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동작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앞발이 들어오죠. 앞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빠지거나 바로 역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자리에서 상대의 동작을 놓치게 되면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상에 손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주먹으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근접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앞발 공격을 했다면 그대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실점을 하겠지만은
이 손을 내려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앞주먹을 질러주겠죠. 그래서 이때 방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손이 밀렸을 때는 오히려 또 차보세요. 자, 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발목이 굽혀지면서 옆구리를 강타하기 때문에 득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주면서, 같이 걸어주면서 이 앞주먹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자, 주먹은 지우고 나서 두 선수의 간격,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 선수가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바로 차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앞발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거리 공격이 유지될 때 바로 발이 들어오겠죠. 바로 들어오게 되면 실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지를 때는 항상 지르고 나서 상대방과 아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해줘만이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대로 놓고 그대로 때리든가 아니면 이쪽 빠지면서 때리든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주먹 지르기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시범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릎 접어 올리기는 상체와 하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줘야만이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접어 올리기를 할 때는 무릎의 각도, 그러니까 무릎의 굽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면의 발력을 위해서 자기 몸의 중심을 통해서 반드시 올려주고 발목은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무릎 올리기 할 시 주의할 사항은 두 손을 가볍게 자기 가슴 앞에 놓고 무릎을 올림과 동시에 밑으로 손을 방하듯이 내려주면서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접어 올리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각 발에 두 번씩 시작. 이때 무릎을 접어 올릴 때는 이 상체와 하체,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유연한 자세로 서서 무릎을 접어 올려보세요. 접어서 무릎을 올리는데 이때 무릎의 각도가 너무 펴져 있거나 이럴 경우는 정확한 동작이 아닙니다. 무릎을 접어서 발목이 발끝이 지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체가 약간 굽힌 상태에서 두 손은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방어의 개념이죠. 방어를 해준다는 형태로 해주고 바로 내린 데는 바로 가슴 앞에 올려서 다시 내려주는 형태. 그래서 두 무릎과 무릎이 교차하듯이 똑바로 올라와서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에 10개씩 준비 시작! 자, 이번에는 두 번씩 올리는 동작을 해보이겠습니다.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선수와 싸울 때 한 발을, 그러니까 오른발을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발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발에 두 번씩 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무릎을 접어서 무릎의 각도를 옆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 가지고 무릎을 완전히 접어야만이 돌려차기 시 정확하게 찰 수 있고 강하게 또 빠르게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도 찰 수 있고 긴 거리에서도 상대가 긴 거리에 있을 때, 먼 거리에 있을 때도 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이 접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를 돌려차기 기술로서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밀어놓고 차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상대 선수로부터 득점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면으로 착지를 할 때 이 축인 발, 지지하는 발 쪽에 가깝게 올려서 다시 지면의 발력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다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에 두 번씩 준비 시작! 그만.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좀 더 한 번 동작을 끝마치고 한 번 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올라갈 때 다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몸의 중심을 약간 위로 끌어올리면서 연속적으로 동작을 재빠르게 실시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범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엔 옆으로 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유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서서 무릎을 올리는데 발 뒤꿈치가 밑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가 엉덩이 쪽에 높이가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뒤꿈치를 끌어올리는데 무릎을 낮게 해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성의 없는 자세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연습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완전히 무릎 높이와 뒤꿈치 높이가 일직선상이 되게끔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무릎과 뒤꿈치를 끌어올리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체가 뒤로 기울게 되는데 뒤로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리는 상태. 이렇게 무릎을 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펴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덜 하겠죠. 무릎을 완전히 접은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끌어올려서 연습을 실시하는 연습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회씩 시작! 자, 반대발. 자, 하나.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끌어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때 무릎이 확실하게 무릎 높이와 뒤꿈치가 완전하게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발을 넣고 뒤쪽으로 발을 놓는 게 아니라 지지발을 앞으로 놔줘서 몸을 틀어서 다시 올리는 형태가 아니고 바로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몸을 이렇게 해서 틀려서 올리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올려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자세 이렇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폈을 때는 돌려차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발 바꿔. 시작! 자, 이번에는 무릎을 그대로 반드시 올린 형태가 아니라 약간 틀어주는 거죠. 힙을 같이 틀어서 무릎을 접어서 해준다는 거. 반드시 무릎을 완전하게 접어서 해야 됩니다. 오금에 힘을 주고 무릎을 접어주고 발등에 발목에 힘을 줘서 발끝을 완전히 그러니까 발목을 편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해 주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 찰 때 발등 전체로 해서 돌려차기는 상대방의 득점 부위에 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이 이 구부러진 상태라든가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쭉 편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해 준다. 그러나 이때 발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상체도 들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도 착지할 때는 지지발 쪽에 가깝게 착지를 해줘야만이 동작을 빠르게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고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회씩 시작! 자, 이때 지금 이 학생처럼 약간의 이 지금 상체가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그런 형태로 사후로만 틀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상체를 구렸다 폈다 하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발 쪽에 가깝게 스쳐서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이 힘을 빼줘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줘야 돼요. 모든 발차기 기술들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힘의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 또 빠른 동작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깨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이 동작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이 상태에 약간 뒤축 올려주면 다 바로 놓고 또 반대발로 자, 그렇죠? 왼발, 오른발 두 발 모두 균형 있게 연습을 해줘야만이 실제 상황에서도 왼발, 오른발, 앞발, 뒷발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손 내려주고, 자, 둘, 여와 같은 형태. 상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럼 이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이제 한 발로, 그러니까 겨름새 자세에 서서 앞발로 그대로 끌어올리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는 옆으로 완전 동작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돌려차기 형태로 그대로 자세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 둘, 올리면서 약간 뻗어주는, 튀겨서 차주는 형태로 실시하면서 연속적으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고 나서 지지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동작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실시하고 난 뒤 적당한 거리, 자, 자기 어깨 넓이 정도 안에서 착지를 해주시면 연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항상 상체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 상체는 그대로 두고 재빠르게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해주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에 이렇게 시작! 반대발 시작!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듯이 상대방이 동작을 실시하면서 동작이 이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긴 거리, 그러니까 상대가 멀리 있을 때만 공격이 가능한 거죠. 상대방이 근접한 거리로 다가왔을 때 재빠르게 신속하게 짧게 구불려서 짧게 때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무릎이나 아니면 정강이 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할 때 무릎을 펴는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접어주세요. 지금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차면서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니고 구부렸다가 딱 차면서 다시 뒤로 오는 형태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놔두고 틀거나 허리를 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지하는 발 앞쪽에 정면에 발을 착지시킨 다음에 연속적으로 동작을 실시해서, 물론 연습하는 방법에서는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이런 형태로 교대기도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각도로 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 자, 하나, 그렇죠? 또 들고 둘. 이때도 이런 형태보다는 발이 밑으로 오는 것보다도 약간 위로 들어서 엉덩이 쪽에 가깝게 올려놓고 동작을 실시하면 더욱더 정확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발 바꿔. 시작! 지금까지는 무릎 접어 올리기 동작을 제자리에 서서 동작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서 혹은 뒤로 물러서면서 동작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균형 감각과 거리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똑같이 한 번 올린 동작을, 한 번씩 올리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착지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발로부터 멀리 착지를 하게 되면 동작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노출이 쉽게 되겠죠. 그렇다면 또 노출이 쉽게 되면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내에서 횟수를 많이 하는 것, 반드시 정확하게 실시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면서도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전진하면서 동작을 실시할 때도
이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리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체를 이렇게 자꾸 숙여서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체는 제자리에 놔두고, 그러니까 상체는 어깨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발만, 그러니까 다리만 접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동작이 정확한 동작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의 공격을 자기 자신의 신체의 중심을 잡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차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차기가 아니고 하나의 예비 동작이죠. 그런 만큼 거리 감각이라 아니면 상대 자신의 중심 이동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뒤로 준비 시작. 이번에는 두 번씩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무릎을 완전히 접어줘. 상체 구부리지 말고 뒤로 시작!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동작을 접어 올리는 겁니다. 무릎을 접어 올리는 형태의 무릎을 이 상태에서 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그대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유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동작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무릎을 접어주세요. 무릎 더 높이. 자, 이때 동작을 실시할 때 두 손은 항상 자기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겨름새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발을 걸어서 올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 동작을 취해줘야만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준비 시작. 그렇지. 무릎 잡아주고, 무릎 잡아. 자, 이번 동작은 무릎을 접어 올리는데 반드시 똑바로 자기 가슴을 향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약간은 틀어주면서 45도 정도의 무릎 방향이 45도 정도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무릎을 완전히 접어주는 상태에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차는 게 아니고 짧게 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작을 실시해줘야만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동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무릎을 일단 확실하게 45도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무릎만 트는 것이 아니고 힙을,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같이 틀어주면서 동작을 실시해 주어야만이 방향이 완전하게 틀어진다는 얘기죠. 네, 시작. 그렇지. 자, 이번에는 연타로 왼발, 오른발 연속해서 동작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서 바로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놓고 다시 무릎을 재빠르게 끌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체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발을 재빠르게 끌어올려서 자기 가슴 앞에 올린 다음에 착지를 빨리 하면서 다음 동작이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동작을 실시해 줘야만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때도 무릎을 확실하게 접어서 동작을 실시를 해줘야만이 됩니다. 무릎이 접혀지지 않고 벌어진 상태가 된다면 항상 발차기는 빠르게 찰 수 없고 긴 거리에 있는 상대만,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상대만 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확실히 접어주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자, 이번에는 연타를 위한 연습 방법으로서 두 번을 재빠르게 동작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또 걸어서 다시 이 동작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뒤로 동작을 실시할 때는 중심을 낮춰서 실시하게 되면 뒤쪽으로 엉거주춤하게 넘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실시할 때는 다시 말하면 몸의 중심을 약간 위로 끌어올리면서 동작을 실시해야만이 완전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와. 두 번의 동작으로 무릎을 끌어올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이죠. 그러니까 세 번을 발차기 한다라는 생각으로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시작! 틀어! 자, 뒤로 무릎 접고 발목 펴고 시작! 상체! 이번에는 네 번, 그러니까 양발에 두 번씩 동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뒤로 준비 시작!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발차기 예비 동작 연습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작으로서 발차기를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1m 간격의 두 사람이 1m 간격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고 먼저 실시할 사람이 자, 어깨에 가볍게 힘을 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앞발을 들어 올려서 자, 이때 들어 올린 상황은 자, 뒤꿈치가 본인의 힙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 부부에 와서 무릎이 절대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무릎이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상체도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무릎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지 않고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고 힘을 뺀 상태에 차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차고 힘을 뺀 상태에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때 이 둔부 쪽에 자극이, 그러니까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의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이 사실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로 올린 상태에서 땅 차고 들어오세요. 추르고. 이때도 자꾸만 이렇게 발이 내려가게 되면 이건
정확한 동작이 아니죠. 올린 상태에서 자, 땅 차고 다시 한번. 자, 따라서 힘이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목표 지점이고 타격 부위죠. 목표물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빵! 해서 차고 난 다음에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힘을 뺀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쫙 뺀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차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나 둘 이런 형태가 아니고 땅 차고 들어와서 다시 자세를 잡고 땅 차고 다시 연속으로 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뒤축을 돌리고 셋 넷 다섯 자 내려주시고 또 반대 사람이 이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준비.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발목에 힘을 빼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때리고 난 순간에 때리는 순간에 온 힘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왼발 오른발 균등하게 연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앉아서도 발차기 예비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을 보일 동작은 발차기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무릎의 탄력성, 무릎 관절의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차기, 그러니까 앞차기 형태의 연습인데 양손을 뒤로 짚은 상황에서 무릎을 완전하게 오금에 힘을 주고 복근에 힘을 주면서 두 발을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자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순간적으로 목표 지점을 차면서 이때 참과 동시에 온 힘을 목표 지점에 힘을 주어서 찬 다음 그 다음에 힘을 빼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연습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시선은 정면을 해야 되겠죠. 이때 차는 순간만 힘을 딱 주고 그 다음에 힘을 빼서 힘을 뺀 상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점은 빨리 접어서 제2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다고 바닥에 두 발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눕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두 손으로 자기 상체를 버틴 다음에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양발로 실시하는 방법과 한 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발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 무릎을 접어주고 완전히 오금에 힘을 주고 상태에서 두 발을 들어줘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다음은 한 발로 하는 겁니다. 한 발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자, 다음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발차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두 손을 한 손을 자기 옆구리 쪽에 가깝게 받쳐대고 옆으로 자세를 일단 누워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가 밑으로 향하지 않게끔 하고 자기 엉덩이 높이만큼 올린 다음에 돌려차기 형태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체는 세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은 자기 반대쪽에 어깨에 가볍게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게 되면은 동작이 정확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발등으로 자기 정면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한다 생각하고 동작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하나. 자, 이때 차고 빨리 차고 나서 돌아올 때는 힘을 쫙 빼주고 있는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 대신 하다 보면은 힘드니까 이 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옆구리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의 근육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준비! 자세, 발목 힘을 빼고 상체를 세워주시고 자, 하나! 차고 빨리 들어야 됩니다. 둘! 자, 이때 발이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 엄지발가락 있는 쪽으로만이 이 득점 부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꿈치를, 자, 굽혀주세요.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야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뒤꿈치가 힙의 높이 이상으로 올라와서 쳐줄 수 있도록. 자, 더 구부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로. 자, 너무 지금 배 뒤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앞으로 와서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차는 더 빨리 차세요. 자, 하나. 자, 이때 차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으로 차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정확하게 자기 정면에 서 있는 목표물을 쳐줘야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더 좁혀주고. 하나! 더 눕혀서. 둘! 셋! 자, 다음은 옆차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 방법입니다. 돌려차기 자세와 비슷하게 똑같은 자세로 팔꿈치를 땅에 짚고 자세를 잡습니다. 똑같은 요령이죠. 돌려차기와. 그런 다음에 발목에 힘을 주고 발날로 찰 수 있게끔 동작을 만든 다음 돌려차기 형태보다는 낮게 무릎을 고정시키고 뒤꿈치가 자기 자신의 힙에 가깝게 더 끌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가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차줘야 되고, 차고 나서는 뒤꿈치와 엉덩이와 어깨가 일직선이 돼야만이 정확한 옆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상체 힘을 빌려서 이렇게 상체를 틀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은 정확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릎을 약간 낮추고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줘야 되는 겁니다. 차고 난 다음에 발차기가 위나 차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은 힘의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금에 힘을 주고 완전하게 무릎을 접은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겠습니다. 준비! 자, 발날 세워주시고 자, 정확하게 상체를 세워주세요. 자, 더 끌어주세요. 끌어주시고 정확하게. 자, 하나! 자, 일단 차고 난 다음에 잠시 정지를 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뒤꿈치가 먼저 접어준다는 생각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상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낮게 찼어요. 낮게. 넷. 그렇죠. 다섯. 여섯. 뒤꿈치가 위로 올라오게끔 차줘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발이 옆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위로, 약간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차주는 게 정확한 동작이죠. 자, 다시 더 접어서 하나, 둘. 이게 들리면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꾸만 낮춰주면서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깝게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발 바꿔. 둘, 셋. 자, 이때 반드시 잊지 마실 건 배로 배 부위, 그러니까 복직근을 이용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옆구리가 안 좀 접히도록 해서 동작을 실시해 줘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하지랑의 힘, 그러니까 이 대퇴의 힘으로 쳐줘야지 이 상체를 이용하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은 정확한 동작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다음은 후려차기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의 목표를 정면에 두 개의 가상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작을 실시해주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 돌려차기와 옆차기 자세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자세에서, 자, 옆차기 동작은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깝게 붙었지만 이번에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똑같이 오금에 힘을 준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무릎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펴서 가상의 목표의 두 개의 목표를 후려차면서 다시 접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때 너무 높게 차게 되면은 자기 동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선 높이로 차줘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실시해 주시면 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상체를 이용하지 않고 대퇴 힘을 이용해서 발차기를 실시해 줘야만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자, 발바닥을 이용하게 되겠죠. 사용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후려차서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낚아채듯이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되겠죠. 발바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발 바꿔. 자, 발목에 힘을 빼주시고, 자, 하나! 둘! 크게 원을 그려줘야 되겠죠. 차는 부위가 크게 원을 그려줘서 두 개의 물체를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더 끊어주시고, 자, 하나! 상체 이용하지 마시고,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연속적인 발 뻗어 올리기를 통해서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신체의 균형 감각이라든가 거리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이 동작을 실시할 때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똑바로 얼굴 중심 부분을 향해서 뻗어서 올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손을 높이 들어서 손에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을 끌어내리면서 내리는 것보다는 손을 가볍게 자기 가슴 앞에 놓고 약간 들어 올리면서 바로 무릎을 바로 펴서 반드시 올린 다음에 연속적으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 다음은 이제 옆으로 뻗어 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뻗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몸의 균형 감각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자, 이와 같은 동작도 무릎을 편 상태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몸이 정면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된 상태에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게 해서 오늘 크게 그르듯이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되고, 상체를 틀거나 아니면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쪽의 발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번 동작은 한 발로, 그러니까 돌려차기 형태의 자세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것은 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한 발로 싸우는 거죠. 물론 뛰어서 하는 동작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발을 지지발로 하고 다른 발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한 근력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발을 돌려차기 형태로 들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밑으로 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돌려차기 형태로 뒤꿈치가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힙 쪽에 가깝게 붙인 다음에 무릎에 오금 힘을 주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 대신 발에 힘은 빼줘야 되겠죠. 발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은 오랜 시간 동안 갈 수가 없고 동작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무릎 완전 접어주세요. 무릎을 쭉. 다시 뒤로 돌아서 반대로 반대발. 자, 준비 시작. 무릎을 접어주세요. 무릎을 뒤꿈치 들어주고 뒤꿈치를 들어주고 자,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한 발을 들고 돌려차기 자세를 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좀 더 고난이 동작인 동작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들고 이제는 차면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지지발이 점프를 하면서 들고 있는 발은 차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것은 무릎이 위아래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상체를 이용해서 이 힘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확한 동작이 아니죠.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동작을 하는 큰 목적은 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차기를 차면서도 균형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실시해서 근력도 향상시키고 자기 몸의 균형 감각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먹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먹은 주로 득점을 심판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은, 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을 하려면은 강하고 단일 동작으로 주먹 지르기를 했을 경우 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득점을 올리는 상황보다도 주먹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선수들은 주먹 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먹은 주로 뒷주먹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루음새 자세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지르는 뒷주먹 지르기가 있고, 상대의 앞발, 그러니까 뒷발을 공격했을 때 뒷주먹이고, 앞발을 공격했을 경우 앞주먹을 사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해서 다시 역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 지르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주먹을 뒤로 빼면서 주먹을 지르는 게 아니고, 주먹은 항상 자기 체중이 실리는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이 자기 몸으로부터 멀리 나가게 되면 팔로만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주먹에 자기 체중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강한 주먹을 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먹을 뒤로 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뒤손을 틀어주면서, 아니면 앞발 기저면을 더 낮게 해주면서 안전한 자세에서 힘을 실어서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죠. 상대의 공격을 못 보고.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단 앞주먹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주면서 동시에 같이 질러주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연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음은 앞주먹인데요. 앞주먹은 앞발을 들면서 두 손을 자기의 몸통 공격을 방어하면서 앞주먹으로 주먹을 쥐게 되죠. 뒷주먹보다는 앞주먹은 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상대의 빠른 앞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다음 동작을 다 연결해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실점을 안 하면서 가볍게 앞주먹으로 상대를 질러주면서 다음 동작을 연결시켜서 득점을 얻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앞주먹은 그대로 앞발 들어주면서 옆으로 약간만 틀어줘야 되겠죠. 이 허리에 틀은 힘을 이용해서 같이 주먹을 질러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먹 지르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주먹 지르기. 발 바꿔. 뒷주먹을 지르는 경우는 주먹을 주의할 점은 지르는 주먹을 뒤로 빼서 지르게 되면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은 다른 동작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대방 들어오는 공격을 앞손을 내려주면서, 앞에 있는 손을 내려주면서 이 기점을 넓혀준과 동시에 이 지르는 주먹이 몸과 함께 가서 질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먹에 체중이 실려야만이 강한 주먹이 될 수 있겠죠. 허리를 틀어줌과 동시에 같이 질러줘야 되겠죠. 허리는 틀어주지 않고 손만 가게 되면 손 힘으로만 지르게 되는 거니까 체중을 실어서 허리를 틀어준 다음에 가볍게 지르고 난 다음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르고 나서는 힘을 쭉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절대적으로 빼줘요.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질러주는 겁니다. 다리를 틀어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리를 틀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먹 지르기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앞주먹 지르기. 앗! 에이! 아스 바꿔. 앗! 에이! 자, 앞주먹 지르기는 뒷주먹 지르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뒷주먹은 정확한 상대 공격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서 지르는 동작으로서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앞주먹은 주로 상대 앞발 공격을 대비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상대 공격을 저지시켜서 다시 자기가 유리한 쪽의 위치를 점유한 다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러나게 되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러나게 되면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주먹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그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경기들을 보면은 사실 주먹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이 거의 드뭅니다. 주먹은 비록 주먹을 질러서 득점은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의 근력을 향상시켜서 상대의 공격을 밀어내거나 상대의 공격을 맞받아서 주먹 지르기로 응수를 해서 다음 동작을 연결시켜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앞주먹 같은 경우는 자 뒷발을 조금 전에 뒷주먹에서는 이용했지만 앞주먹은 앞발을 이용해야 됩니다. 상대의 공격을 앞발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와야 되죠. 앞을 약간 옆방향으로 앞발을 이동시키면서 이 손은 주먹 쥐를 손은 자기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가깝게 붙어서 약간 허리를 틀어주면서 같이 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과 동시에 같이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두 선수의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주먹 지르기 기술을 보시겠습니다. 주먹 지르기 앗! 헐! 발 바꿔! 앗! 헐! 자, 주먹 지르기는 우선 강한 정신력,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주먹은 실제 상황에서,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어떤 상황에서도 맞받아쳐서 주먹을 지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사실 상대의 공격을부터 뒷발이 이 공격에 들어오는 상황이 있겠죠. 뒷발 돌려차기 했을 경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주먹을 받아차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뒷발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주먹을 받겠느냐. 이 발로 오른발로 차면 되지 왜 주먹을 받겠느냐라고 의문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긴박하게 발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오른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먹으로 받아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상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 발보다는 주먹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오는 걸 더 가깝게 이쪽 발에 멀리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주먹을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대방과 가깝게 서서 공격을 질러줘야 되겠죠. 가깝게 질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들어오고 자신은 약간 앞으로 가게 되면 근접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그대로 지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동작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앞발이 들어오죠. 앞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빠지거나 바로 역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자리에서 상대의 동작을 놓치게 되면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상에 손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주먹으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근접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앞발 공격을 했다면 그대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실점을 하겠지만은
이 손을 내려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앞주먹을 질러주겠죠. 그래서 이때 방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손이 밀렸을 때는 오히려 또 차보세요. 자, 차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발목이 굽혀지면서 옆구리를 강타하기 때문에 득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주면서, 같이 걸어주면서 이 앞주먹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자, 주먹은 지우고 나서 두 선수의 간격,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 선수가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바로 차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앞발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거리 공격이 유지될 때 바로 발이 들어오겠죠. 바로 들어오게 되면 실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지를 때는 항상 지르고 나서 상대방과 아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해줘만이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대로 놓고 그대로 때리든가 아니면 이쪽 빠지면서 때리든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주먹 지르기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시범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